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뵐게요. 네, 지난주에 잠깐 뵙긴 했는데, 네, 김 작가님은, 네, 못 뵈가지고, 빅터 프랭클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 그다음에 혜빈킴님은 중년을 위한 동의보감 이야기, 윤소정, 유현용님, 그다음에 우리 김 작가님은 빅터 프랭클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이 책은 빅터 프랭클 다른 책은 아는데 이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진진할 것 같습니다. 형님은 오늘 못 오신다는 딴 분들은 조금 늦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해보고 딴 분들이 못 들어오시면 우리 세 명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이 그걸 이어나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베이스로 먼저 제가 일단은 바이런 KT를 먼저 제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빈킴님, 그 다음에 이제 김 작가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바이런 KT라는 분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런 KT라는 분은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그 마음 공부하는 그 다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무슨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못지않게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본거지가 샤로님은 이제 못 오신다고. 네. 본거지가 여기 그 사우스 저희 그 서던 캘리포니아 쪽 그 빅토빌이라는 데에 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우리 그 김 작가님네 집에서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라스베가스 가는 중간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굉장히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해오시고 이런데 뭐 그러시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이력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죠. 입원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영적인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고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이제 나누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궤적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른 분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명상을 좋아하고 그런 책을 읽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흥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이제 그렇게 영적인 이제 그루가 되어가는데 이분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된 경우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 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사실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눌 책은 이제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분 자체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이분에 관련된 그런 사실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작업을 이분이 해오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간단한 네 가지 질문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소개드릴 책은 책 제목 자체가 이제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고 저는 이제 이 책 말고 다른 책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기쁨의 뭐 1000가지 이름이라는 책도 있고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뭐 누구일까요?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도 사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을 베이스로 해서 이분은 그거를 더 work라 그래서 이제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질문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들어 저의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본인이 마음속에 어떤 문제나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질문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것이나 어떤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싫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바탕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랑 이제 한바탕 했는데 그게 왜냐면 아침에 저를 보자마자 이제 잔소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요새 그 친구가 이제 그 갱년기가 접어들어서 그런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긴 하는데 아침에 저는 이렇게 비몽사몽해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아침에 굉장히 일어나면 뭔가 즐거운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항상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제 기분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그런 잔소리를 한다는 게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나는 제 남자친구가 잔소리하는 것 또는 잔소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참 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뭔가 실망스러운 것들, 어떤 실망시키는 사람이나 무엇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잔소리하지를 않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잔소리할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참고 넘어간다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가 저의 바람일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 사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지금 잔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잔소리를 줄이거나 하지 않아야겠다가 제가 바라는 것, 제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런 잔소리보다는 이제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잔소리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막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귀 기울여 잘 듣는데 좀 인색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 마음을 공감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더 제가 속상한 일을 그 사람한테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사람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이게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잔소리를 듣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저의 그런 케이스를 적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바이런 케이티는 어떤 네 가지 질문을 모든 케이스에 하냐면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것이 진실인가요? 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제 남자친구가 제 말을 잘 듣지 않고 잔소리만 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진실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대답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게 진실인지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그 괴로운 일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스테이먼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진실인지 정말 내가 그게 진실이야? 나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듣고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겠죠. 제가 뭐 100%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듣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럼 나도 안 들어줘 이런 마음도 사실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반응은 뭐냐면 잔소리만 한다고 저도 짜증을 확 냈죠. 그리고 그의 말을 가로채고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대응을 했었죠.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런 저의 생각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아예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귀 기울여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엇이 드러나는지, 어떤 것이 보이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거의 주체가 저의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잔소리를 한다. 남자친구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제 남자친구 대신에 저는 이제 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나는 내 남자친구가 잔소리를 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가 늘어가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바꿔보면 나는 내가 잔소리하는 것 내가 잔소리가 늘어가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생각의 문장만큼 진실일지 아니면 더 진실일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그러면 반대로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학원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도와준다는 의미로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한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네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작업을 제가 지금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주말에 있었던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제 남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의 그 리플렉션, 내 생각들의 반영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문제는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투영되는 것, 내 마음을 투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런 케이티의 다른 모든 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마치 소크라테스하고 뭐 문답법을 하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것들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저의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저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내가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으로 네,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쳐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혜빈킴님하고 김 작가님 한번 해보셨어요? 어떠셨나요? 뭔가 저의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나의 그런 이렇게 바꿔보는 거, 네 가지 질문과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또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분 빅터빌에 계시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네요. 거의 전에 제가 일했었던 데인데. 아, 그러세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래서 질문을 이분이 해보고 이제 싶어요. 코로나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서 생기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혜빈킴님은 이제 저희 아틀란타에 계시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저에게 주시는 분인데 저희 애들에게 주시는 분인데요. 혜빈킴님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중년을 위한 동의보감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빈킴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한의 사신 윤소정, 유현용님께서 저자로 있는 제목이 중년을 위한 동의보감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건 이제 중년 건강이 100세를 좌우한다. 그래서 골골대면서 100세를 살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100세를 누릴 것인가, 중년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한의 학서인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한의학 원리와 주요 치료법, 또 건강관리법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소에 한의학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한의학 입문서로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부담감 없이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서문에 보면은 이분이 동의보감을 통해 한의학의 원리, 치료법을 소개한 입문서인데요. 이분들이 타겟으로 하신 분이 아이를 둔
40대 후반, 중후반 기혼 여성을 독자로 상상하면서 썼대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딱 저한테 필요한, 제 친구들에게 필요한 이런 책이구나 하면서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이게 순식간에 그냥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은 1610년에 허준 선생님이 완성한 의학서인데요. 400년이나 된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의학이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면 1686년에 프랑스 왕의 치질 수술을 누가 했냐면 이발사였던 프랑스와 펠릭스라는 사람이 치질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 외과 의사가 없어서 예전에는 이발사가 수술도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동의보감은 결코 그때의 그런 서양의학과 견주어서 훨씬 뒤지지 않고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의학서입니다. 동의보감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와, 동의보감이 허준 선생님 너무 멋있는 게요. 동의보감이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차만 2권이에요. 총 23권으로 되어 있는데 목차만 2권이고요. 목차만 2권이고 이 본격적인 의학 서적은 23권이에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이를테면 요즘 말로 치면 해부학, 그 해부학으로 치는 내경편, 그러니까 인사이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거를 4권에 걸쳐서 펼쳐졌고, 외형편 바깥쪽을 또 4권, 그리고 실제 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 또 병명, 뭐 치료법 이런 거가 11권, 그리고 약에 대해 약을 또 다룬 책이 3권, 침과 뜸을 다룬 침구편이 1권, 이렇게 해서 그 본격적인 의학 서적으로만 23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정말 허준 선생님, 저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는데요. 이 큰 동의보감 이것을 굉장히 쉽게, 그것도 이제 여성과 중년에 맞춰서 정말 입문서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이 책인데요.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님이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뭐 의학 그런 한의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많이 온 것들이고 대부분이 뭐 중국의 약재 또는 뭐 약의 이름이나 뭐 또 다 한자로 그런 표기된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 동의보감은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약재들, 우리나라의 뭐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그래서 동의는 동쪽의 의학이란 뜻이고 보감은 보배스러운 거울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고요. 여기 목차에 보면은 목차가 1장에는 원리를 알면 오해가 풀린다. 2장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썼고요. 3장은 비혼 여성 질환에 대해서 풀었고요. 4장은 남성 질환, 5장은 아이들 질환,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2장의 여성 질환, 갱년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갱년기에 대한 거 하고, 1장에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되면 부항을 잠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2장에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갱년기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걸 물하고 호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는데요. 이 동의보감에는 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면서 물을 나누어 놨어요. 33가지나 되는 종류로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뭐 국화수, 뭐 옥수, 뭐 막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물마다 치료하는 그런 좋은 어떤 질병에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숙탕이라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생숙탕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물을 마시라고 여기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물을 마실 때, 이 생숙탕을 만들 때는 가장 만드는 방법이 컵에 꼭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빅토리아님. 미지근한 물인데 뜨거운 물, 이게 포인트예요. 뜨거운 물 먼저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것은 올라가는 기질이 있고 찬물은 가라앉는 기질이 있어서 뜨거운 걸 먼저 담아야 찬물을 부었을 때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담아서 먹는 게 생수탕인데 그렇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게 물을 붓는 그 순간부터 이게 기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 우리 몸을 이렇게 기류로 이렇게 잘 그 몸에 좋은 성분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예. 또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법이 대체의학을 전공한 미국의 앤드류 웨일이라는 그 닥터가 478 호흡법을 얘기했는데요. 이 478 호흡법이 뭐냐면 코로 입을 벌리지 않고 4초 동안 숨을 들이쉬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4초 동안 숨을 하나, 둘, 셋 내쉬고 8초 동안 홀딩, 아니 7초 동안 홀딩 하세요. 예, 한 지금 6초, 7초 홀딩했어요. 이제 뱉으세요. 천천히 8초 동안 입을 후 하면서 예, 천천히 뱉으세요. 이렇게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홀딩을 하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하래요. 요렇게 3번만 반복해도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깊이 잠들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잠자기 전에 요 호흡법을 3번 그렇게 반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하시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힘을 줄 때는 무조건 내쉬는 거. 그리고 근육이 이완할 때, 힘을 뺄 때는 들이쉬는 호흡을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그거를 반대로 하시면 이제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기억 꼭 하셨다가 힘을 주는 근육 수축을 할 때는 숨을 내쉬고 이완을 할 때는 뱉고 들이쉬고 그걸 하시고 또 복식 호흡이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낮춰주고 내장 비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 굉장히 여성들한테 좋은데 복식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복식 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내쉴 때 배를 쪼그러뜨리는 거거든요. 노래를 할 때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또 잘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복식 호흡을 생각해서 꼭 숨을 들이쉴 때 배를 꾹 내밀고 숨을 뱉을 때 배를 쪼그러뜨리는 복식 호흡을 많이 연습하시고 또 단전 호흡 얘기하시는데 단전은 배꼽 아래 9cm 정도 밑에 거기가 단전인데 이 단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숨을 쉴 때 이것도 단전이 올라가고 숨을 뱉을 때 단전이 들어가게 그 이제 복식 호흡과 살짝 비슷한데요. 약간 몸 중심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이 굉장히 먹는 것만큼이나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호흡이 기라고 하는데요. 왜 뭐 기, 혈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한의학에서 기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 활동에 유지하는 가장 기본인데요. 기를 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정기, 곡기, 청기가 있는데요. 정기는 부모님한테 받은 선천적인 거. 그다음에 곡기는 음식에서 오는 거. 그래서 뭐 곡기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곡기가 바로 이 곡기, 음식에서 오는 기. 그다음에 청기는 호흡으로부터 얻는 기운이래요. 그래서 이 3가지 기가 건강할 때 근데 사실 정기는 부모님한테 선천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의 선천적인 성질이고 나머지 2개 곡기와 청기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정기와 곡기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높아지는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벌써 시간이 10분인가요? 10분에 끝나야 되나요? 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다른 준비한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 딱 얘기해 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부항이에요.
왜 부항 뜨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부항이 뭐 기네스 펠트로나 저스틴 비버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더 막 미국에서도 허핑하는 거 되게 유행이고 인기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부항이 굉장히 어, 혈액 순환에 좋은 거, 그 다음에 혈이 막혔을 때 담 걸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혈 생겼다는 어혈이 그러니까 나쁜 피가 모인 것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 부항은 압을 줘서 음압을 생기게 해서 이제 살이 볼록 올라오도록 만들었다가 다시 풀어지게 하는데 이 부항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습부항과 건부항이 있는데 습부항은 사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뽑으면서 같이 하는 부항이고요. 그다음에 건부항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건부항조차도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를 굉장히 응축해서 음압을 줘서 쪼그러뜨렸다가 다시 펴는 그 행위만으로도 굉장히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기 때문에 건부항은 집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부항인데 부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아마존에 검색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부항기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다 구입하셔서 이건 굉장히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옆집에 사는 언니가 목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이제 부항을 뜨러 오셔서 제가 해드렸더니 한 30분 만에 이 돌아가지 않던 목이 이렇게 금세 돌아가는 거예요. 부항을 뜨고 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은 간호사인데 이거 부항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는 얼마나 많이 선전을 하시는지 약간 저는 한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부항을 뜨러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오시는 분마다 너무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도 효과를 보는 아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효과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하실 것은 의료인이 아니시면 절대 습부항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혈을 해서 하는 부항은 하지 마실 것은 그러니까 2차 감염 같은 게 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피를 뽑고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냥 건부항, 그냥 피를 뽑지 않는 부항은 뭐 그게 크게 힘들지 않고 뭐 큰 부작용이 없어요. 예. 근데 뭐 부항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책에도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사혈을 하는 부항을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9번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면허증이 없는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피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그걸 한번 추천해드리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답니다. 주환법이라고 등에 그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이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두 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오일 같은 거를 바르시고 부항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미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네스 펠트로나 뭐 케이트 윈슬리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방법이래요. 그 요법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거나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이 이사님. 있는데요. 네. 네, 언제 주로 부항을 그럼 건부항을 언제 주로 하세요? 네. 저는 뭐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그럴 때 해요. 그럴 때 저희 꼬맹이,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하이스쿨 9학년짜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게 왜냐면 재밌어요. 커핑이 이렇게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여러분 너무 좋은 게 구글에 치세요. 어깨 아플 때 경혈점 이렇게 이미지로 딱 치시면 인체 모양이 있고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붙이세요. 그 부분에 붙이시고 그 부항을 뜨시면 근데 오래 놔두시면 안 되세요. 오래 놔두시면 이제 뭐 수포가 생긴다거나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냥 3분 이내로 이걸 했다가 3분 적당히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한 3-4번 커핑 이렇게 바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셔서 이게 딱 뗄 때 붙였다가 딱 뗄 때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피가 도는구나를 내 스스로 느껴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니까 삐었다거나 이럴 때 하면 정말 이거는 바로 효과 보세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하실 때는 이게 맛이 들리면 이제 주무름을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시원해요. 부항을 받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당장 아마존에서 구매하세요. 제가 여기 아니 근데 제 남자친구가 다리를 삐었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삐었는데 그냥 병원을 안 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속 다리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발목이. 그래서 아니 병원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아우 뭐 병원을 가냐고 그랬는데 한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제가 볼 때 그거를 커피. 커팅을 해서 한 것 같아요. 피를 되게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바로 나왔어요. 그 그쵸. 다음 날. 그래서 제가 안 그러면서 아니 피를 뽑는다는 것도 저는 약간 쇼킹했거든요. 아니 피를 왜 뽑아? 그거를 그런데 피를 뭐 엄청 뽑았는데 검은 피가 막 엄청 나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다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그 피를 뽑는 게 건부항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빨라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줄 때는 제가 피를 뽑아서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소독이나 뭐 이런 거를 잘 하시면 그냥 피 하지 마시고 건부항을 하셔도 효과 많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얼른 사세요. 예, 제가 이거 우리 팬픽에 여기 올려줄게요. 제가 건부항기. 그래서 서로 해주세요. 정말 시원하거든요. 주무르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시원해요.